그 많은 아빠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제가 부모교육 강연장에서 보면 엄마가 대부분이고 아빠는 거의 없더라고요. 이런 말 있죠. 아빠의 무관심이 자녀 성공의 비결이다. 혹시 여러분 그 말을 믿습니까? 만약 그 말을 믿는다면 아주 크게 후회할 겁니다. 이 영상을 아빠와 꼭 보세요. 후회하지 않으려면요. 안녕하세요. 꿈틀마을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오연호입니다. 저는 지난 8년 동안 1300회에 걸쳐서 부모교육, 자녀교육, 행복교육에 대한 강연을 해왔는데요. 그중에는 학부모 교육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학부모 교육은 보통 오전 10시에 하잖아요. 가보면 엄마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빠는 한두 명밖에 없어요. 일단 오전 10시에 하니까 아빠들은 일터에 많이 나가 있어서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저녁 8시, 저녁 7시로 학부모 교육 시간을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해봤더니 역시 엄마들이 대부분이고 아빠들은 그다지 많지 않았어요. 그 많은 아빠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아빠들은 왜 자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덜할까요? 이런 생각이 우선 있을 수 있어요. 아빠들이 일단 피곤할 수도 있죠. 나 밖에서 일하고 왔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엄마가 다 알아서 하겠지. 나는 돈 벌려고 돈 벌어다 주는 게 내 역할이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아빠 세대로 우리의 아빠 세대로부터 아빠의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보다 앞선 세대들은 우리보다 더 일에 매몰됐잖아요. 가난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더 돈벌이에 내몰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의 역할이 무엇인지, 자녀와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제대로 못하고 실천도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아빠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빠로서 무슨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요, 아빠의 역할이 자녀 교육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엄마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아빠의 역할도 동시에 중요한 거죠. 자녀와 애착 관계를 형성한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한데 그러려면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함께 자녀와 그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시간, 그 과정에 함께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퇴근했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된 아이들은 나를 반기지 않고 강아지만 반긴다면 얼마나 인생이 서운하겠습니까?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의 경험을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은 다 컸어요. 두 아이가 있습니다. 지금 20대가 되었는데 이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중고등학교, 대학생 지금까지 쭉 함께 자라오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아빠로서 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후회스러운 대목이 참 많아요. 야, 그때 내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네. 그거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후회스러운 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오늘은 그건 내가 잘했네.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야, 그건 정말 잘했네. 이런 대목부터 먼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빠들 중에 긴 영상 보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보여주세요. 여기서부터. 첫 번째로 제가 잘 아는 것은 배타기라는 거 한 거예요. 배타기. 이게 뭐냐면 우리 집 안에서 얇은 이불 있잖아요. 혼이불 같은 거. 그 이불을 탁 펼쳐놓고 두 아이, 이제 얘들이 유치원 다닐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두 아이를 그 혼이불 위에 탁 올쳐놓고 제가 그거를 막 끄는 겁니다. 이렇게 끓여보고 저렇게 끓여보고 빨리 해보고 천천히 해보고, 그러면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이것을. 근데요, 이게 최고의 가성비가 있어요. 막 같이 몸을 막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막 같이 깔깔깔 웃으면서 매우 즐거운 시간이죠. 이거는요, 엄마가 이게 좀 몸을 막 쓰는 거잖아요.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거랑 차별화된, 아빠가 주로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요, 이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언제쯤 했냐면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일부러 퇴근을 빨리 합니다. 저도 막 회사 생활 하면서 굉장히 바빴는데 일주일에 2번 정도는 퇴근을 좀 빨리 해가지고, 자, 애들아, 배 타기 시간이 왔다 하면서 이걸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이들에게 아빠는 어떤 아빠니? 라고 엄마가 물어봤더니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놀아주는 아빠. 그 얘기를 듣고 엄마가 되게 억울했어요. 왜냐면 대부분 자기가 놀아주고, 아빠는 일주일에 2번 정도 배 타기 해줬는데 놀아주는 아빠라고 애들이 기억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최고의 가성비. 즉 뭐예요?
아주 즐거운 시간, 같이 몸을 그러니까 짰더라도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해주면서 함께 놀아주는 시간을 확보하고 그렇게 해준다는 거. 저는 그걸요 배 타기로 했어요. 배 타기. 이거 돈 안 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지금 되돌아보면 두 번째로 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주일에 꼭 한 번은 충분한 가족 화목의 시간을 갖는다는 거. 그게 우리 집에서는 뭐였냐면요, 일요일 저녁 시간. 그게 뭐예요? 당시에 지금 이제 폐지됐지만 당시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개그 콘서트. 그래서 유치원 다니는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애들이 매우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정신 연령이 그거랑 딱 맞았나 봐요. 저도 그때 개콘이 막 재밌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재미의 핵심이 뭐냐면 애들이 재밌어 하니까 나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개그 콘서트 시간이 되면은 큰 그 아이스크림 통 있잖아요. 아이스크림 하나 탁 사가지고 같이 퍼먹으면서 막 깔깔깔 대면서 그 50분을 보내는 거.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싫은 걱정 다 털어버리고 그저 그냥 웃으면서 함께 보내는 가족 화목의 시간을 확보한다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근데요, 배 타기도 그다음에 개그 콘서트 함께 보는 것도 언제였어요? 유치원 다닐 때, 그다음에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근데 이제 나이가 점점 크면 어떻습니까? 배 타기 이제 재미없어요. 그리고 저도 배 타기 이거 입을 못 끌어요. 왜냐면 애들이 너무 등치가 이제 커졌기 때문에. 그리고 애들이 개그 콘서트 이제 안 봐요. 제가 언제 위기를 느꼈냐면 개그 콘서트 계속 봐야 되는데 나만 보고 있어. 애들은 이제 개그 콘서트 재미없대. 이때가 뭐예요? 이제 중대한 전환점이죠. 그죠?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이때부터 애착 관계가 끊어진다면 이거 이제 위기가 찾아올 수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더라도 아빠가, 엄마가 애착 관계를, 신뢰 관계를 함께 놀아주는 시간을 계속 확보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중학생이 되었어도 고등학생이 되었어도 계속 아이들과 이 아빠가 함께 뭔가를 할 수가 있을까요? 어쩌면 이제 아이들의 관심사가 굉장히 다변화되는 거잖아요. 이때 중요한 것은 아빠의 관심사보다도 아이들이 지금 뭐에 관심 갖고 있는가, 그리고 아이들이 관심 갖고 하는 그 사안을 아빠가 같이 관심 가져봐 주는 거. 이거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의 경우에는 축구였습니다. 축구.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진짜 축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하는 것도 조금 좋아했지만 더 좋아하는 것이 보는 거였어요. 영국 프리미어리그 막 보는 거. 저는 우리 아들이 축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팀을 매우 좋아하고 모든 선수들을 다 알고 그들의 하루하루의 플레이에 대해서 관심 갖는 걸 보고 제가 영국 프리미어리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에버튼 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요, 가장 효과가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전날 에버튼 팀 축구했잖아요. 그러면 그 한 장면을 제가 탁 봐가지고 아이한테 탁 슬쩍 말을 걸어보는 거예요. 야, 그 후반 30분에 말이야. 야, 그 장면 결정적이었어. 그러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이도 반응이 있습니다. 사춘기 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무뚝뚝하고 말을 잘 안 합니까?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관심사에 대해서 엄마가, 아빠가 함께 한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아이가 이제 직접 축구를 막 하고 싶어 하길래 우리 교회 축구팀이 있는데 그 축구팀에 중학생, 고등학생 때 내내 아이랑 함께 뛰었습니다. 매주 2시간씩 같은 축구팀에서 아들과 함께 한다는 거. 이게 아들과의 관계에서 지속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데 보탬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빠의 역할, 자녀와의 관계에서 아빠의 역할도 엄마의 역할만큼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수많은 강연장에서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반드시 이게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문제가 생기면 그 자녀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고 거기서 아빠도 예외가 아닙니다. 즉 아빠가 함께 문제를 풀어야 이 자녀의 문제도 풀리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죠? 만약에 말이죠, 이 지속적인 유대감이 자녀와 아빠 사이에 형성이 안 되면 설사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설사 엄마랑 해결이 됐어요. 엄마랑. 근데 아빠랑 해결이 안 되면은 이게 다시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엄마랑 딸은 잘 얘기를 했는데 아빠가 밤 10시에 퇴근해가지고 뭐라고? 이 한마디 하면은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지속적인 함께함이 없이 나중에 아빠가 자녀의 문제에 개입하면 딸과 아들이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아빠는 나에게 평소에 관심도 없었으면서, 아빠는 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러냐. 이런 말 듣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것. 지금부터라도 엄마한테만 맡기지 말고 아빠도 함께 하세요. 오늘 이야기 어땠습니까? 아빠의 결심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아빠가 이 영상을 보고 달라졌다, 아니 각오만이라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좋은 댓글을 선정해가지고 저의 책 베스트셀러죠, 삶을 위한 수업 저자 사인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꾹꾹 하시고 우리 꿈틀리 마을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가봅시다. 감사합니다.